나도 이거 영상 보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시커먼다 나도 깜짝 놀랐는데. 촬영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재료 거 보면은 48페이지 보면 재료 계량 및 전처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재료 계량은 여러분들이 뭐 그래 크게 문제가 나올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전처리 부분에서 나오는 일 거라고 생각 들어요, 이 전처리. 전처리는 뭔가 하면요, 뭔가 섞을 때 있잖아요, 그죠? 원래 상태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혼합을 할 때 우리가 말할 때 뭐 제과 같은 경우는 덩어리 같은 거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전처리라 그럽니다. 과일은 건과일은 수분을 넣어 가지고 원래 과일의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전처리고, 밀가루 같은 경우는 체질을 해주는 게 전처리일 겁니다. 그다음 버터는 만약에 전처리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녹이는 행위가 이제 전처리.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은 가루를 채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적으세요. 쉽게 이렇게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세 가지 이렇게 적으라 할 때 그 세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장 필기 문제의 요점은 그런 겁니다. 단답형이 돼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딱 글로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루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필기 시험의 관건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루를 체에 치는 이유는요, 채치면 어떻게 돼요? 재료가 고르게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불순물 제거되죠, 그죠? 안에 이물질이나 보통 그걸 이물이라고 해요, 이물. 이물 제거, 그죠? 그 다음에 재료의 분산입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있으면 베이킹 파우더는 어떻게 해요? 밀가루하고 같이 체질을 해가지고 밀가루 속에 베이킹 파우더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만 나중에 혼합될 때 부피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맨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값도 이렇게 하잖아요. 글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보면은 가루 속의 덩어리나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요것도 똑같은 거죠. 그죠? 이물 제거. 그 다음에 밀가루 부피를 증가시키는 게, 보통 체질은요, 책에 적혀져 있는 게 몇 센치를 띄우는가 하면 30cm를 이격을 시킨 다음에 체질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딱 적혀져 있어요. 30cm. 그러면 지면에서 30cm 띄워가지고 체질을 해야만 이렇게 공기가 밀가루 사이에 쌓여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30cm입니다. 지금 얘기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흡수율이 되게 높아집니다. 저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거는요, 그죠? 물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소화율이 되게 좋아집니다. 용이해집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 딱 적어 쳐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이유. 밀가루 체질 왜 하냐고 딱 세 가지 이유 적으라 하면은 요거 싹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수능 문제 중에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전처리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죽 혼합에서는 그렇게까지 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반죽 온도 계산하는 거 있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마찰 계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찰 계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사용수 온도, 그죠? 이거는 기능사든 기능장이든 이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얼음 사용량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지금은 제과 파트이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 인수가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6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얘는 결과 온도 곱하기 얼마예요? 6이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 빼기 밀가루 온도, 그죠? 그 다음에 실내 온도, 그죠? 그 다음에 수돗물 온도, 그 다음 뭐예요? 설탕, 그 다음에 쇼트니, 계란, 그죠?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요걸 구해야만이 또 요거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희망 온도 곱하기 6이죠. 그 다음에 요 6개가 5개는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수돗물 온도 요게 마찰 계수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요렇게 똑같이 정합니다. 계란 요렇게, 그죠? 또 요걸 구해야만이 얼음 사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보통 어떻게 묻는다? 밑에 걸 묻겠죠, 그죠? 그래야 이 계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돗물 온도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옆에는 뭐예요? 물 사용량입니다. 갈로치고, 그죠? 그 다음에 수돗물 온도, 그 다음 위에서 구한 사용수 온도 요걸 뺀 요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0도씨 얼음이, 그죠? 같이 외워둬야 되는 게 0도씨 물로 될 때는 80kcal의 열량이 필요하고, 0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될 때는 100kcal,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기화열이라 그랬죠, 그죠? 100도씨 수증기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때 540칼로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거는 뭐라 그래요? 융해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음을 할 때는 융해열의 지수가 일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능량 정도 되면요, 요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마찰계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용소 온도하고.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쉽게 하나 정도 그냥 묻는 점수라 생각하시고 득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중인데, 자, 비중은 뭐 크게 볼 거는 없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중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비중은 원래 정의는요, 같은 용적의, 그죠? 용적의 물무게 분의, 그 다음에 같은 용적의 반죽 무게입니다. 요게 비중입니다. 그래서 두 개 무게 나오기 때문에 뒤에 숫자는 반드시 단위는 없습니다. 그죠? 얘가 1이 된다는 얘기는 반죽을 아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재료만 섞은 상태입니다. 그냥 녹여서. 요게 1인 상태는. 그럼 반죽에 조금이라도 공기가 들어가면 1보다는 항상 작은 뭔가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죠? 공리법, 그 다음에 변리법 같은 경우는, 그죠? 비중이 0.45에서 0.55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결국 얘기는 뭔가 반은 공기고 반은 그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0.55 정도 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시폰이나, 시폰은 원래 보면 어느 정도까지나 0.4 정도까지죠. 시폰은 0.4 정도. 그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저 크림법이죠. 그죠? 얘들은 0.7에서 0.8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죠? 블렌딩이 제일 무겁죠. 그죠? 블렌딩 같은 경우는 0.9 정도까지, 8에서 0.9 정도까지 나오죠. 레이어 케이크 같은 게 이런 경우는 되게 무겁습니다. 이게. 왜냐면 물 들어가고 막 뒤에 섞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죠?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비중, 의미, 그죠? 저번에 언제쯤인지 몰라도 비중이 높은 경우에 현상을 적으세요. 이게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초창기 때. 그러면 밑에 보면 비중이 낮은 경우하고 높은 경우에 옆에 내용들이 있죠. 그거 조금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기가 덜 들어간 거고요. 비중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기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pH인데, 그러니까 보통 pH라고 그러는데, 그죠? 원래 이거 만들 때는 로고 함수 들어가요. 로고 하면 10에 몇 성 이렇게 할 때 이 몇 성짜리 요게 pH 값이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pH에서 하나 아는 게, 우리가 말하는 중성에 대한 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중성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pH가? 0.65에서 0.75, 아니 6.5에서 7.5까지가 중성입니다.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중성이 우리가 7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걸쳐져 있는 겁니다. 요게 중성이고, 그러면 약산성물이 조금 얘기 나오죠. 그죠? 약산성 어딘가 하면요. pH가 3에서 5 사이 정도가 약산성이라고 그래요. 얘가 약산성.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서 요까지 사이가 있겠죠. 그죠? 5에서 6 사이. 그죠? 그거는 미산성이라고 해요. 용어가 좀, 이거는 이제 식품 분야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5에서 6 사이 정도. 우리는 요거는 몰라도 되는데, 적어도 그래, 우리 주로 사용하는 게 요거는 사용하잖아. 그죠? 중성하고, 그 다음에 약산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pH가 어느 사이에 있는 거는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식품책이든 빵 이론책이든 보기가 조금 편해져요. 그죠? 자, 얘들은 하나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저거죠. 하나 올라갈 때마다 10씩 차이 납니다. 그죠? 옛날에 기념사 이거 문제 많이 나왔죠. 3개 차이 나면 1000 차이. 그죠? 10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pH는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별 적정 pH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능사적인 문제인데 기능장애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크게 이렇게 보면은 데블스 푸드케이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알칼리 주리가 있죠. 양알칼리 주가 있죠. 그거는 이제 코코아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네, 알칼리 쪽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코아는 그잖아요. 알칼리일 때, 그죠? 향과 색이 어떻게 돼? 진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책에 좀 보면은 천연 코코아를 쓸 때, 그죠? 중조는 몇 프로 쓴다고 적혀져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내용 어디에 있죠? 그죠? 몇 프로? 7%죠. 그게 7% 그죠? 중조일 때는 7% 정도의 중조를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쓰는 코코아는 알칼리 처리가 되어 있는 코코아예요, 이게. 근데 천연 코코아를 바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중조를 넣어가지고 이 자체를 알칼리화 시켜가지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외울 때 뭐 7%꼭 이래 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천연 코코아 쓸 때는 얘를 알칼리로 만들기 위해서 중조를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7%를 외우셔야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품 만들 때도 훨씬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좀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도 조절 보면은 뭐 pH, 예, 그 다음에 향과 색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별표 있죠? 재료별 산도요? 예, 산도 조절 밑에 보면 산은 글루텐을 응고시키고 부피 팽창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 기공은 작고 예,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산이 될 때는요, 기공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조민하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산성 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알칼리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겠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쭉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저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지금 재료별로 보면은 산도 지키는 거 있죠, 그죠? 그 정도는 한번 읽어 보시고 대충 파악 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력분이 보면은 약산성 쪽에 가 있죠. pH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흰자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 알칼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흰자가 8, 9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나중에 거품을 좀 심하게 잘 올리고 싶으면 뭐 집어넣어요?
예, 산을 집어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열 알칼리 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얘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면은 어디로 간다? 중성으로 간다. 중성일 때 거품이 가장 잘 일어나기 때문에. 왜? 단백질의 등면점이 그때 있고 그때의 거품력이 가장 좋아요. 대신 그때의 용해도는 최소가 됩니다. 용해도하고 거품하고는 반대로 됩니다. 이게. 예, 그것도 같이 알아놓으시면은 좋죠. 그죠? 근데 요즘은 제품 만들 때 이게 잘 안 넣죠. 그죠? 옛날처럼. 그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계란이 옛날보다는 훨씬 상태가 훨씬 좋아서 그래. 자, 예, 그 다음에 중조는 보면 pH가 8 정도 되니까 약 알칼리 쪽에 가는 거고요. 우유가 6.6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에 딱 정확하게 가 있는 게 물입니다. 물인데 어떤 물? 정류수입니다.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정류수가 pH 7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마찬가지로 6.5에서 7.5 정도 되고요. 자, 요거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털 부피 계산법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제일 쉽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10문제 구성 중에 계산하는 문제 한두 문제 나오든지 아니면 많으면 3문제, 4문제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 이 털 부피에 대해서 문제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아직 한 번도 털 부피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왔다면 저 앞전에 저거 있죠. 비용적, 그죠? 비용적, 그죠? 비용적에 대한 문제는 나왔는데 털 부피에 대해서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나올 소지는 솔직히 조금 있다고 봐요. 이 비용적이라는 것은 저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밀도의 역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질량이 이렇게 되죠. 뭐돼요? 부피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죠? 반대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된다? 예, 세곱센티미터 퍼 그램 정도 됩니다. 1g일 때 부피가 얼마 되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요걸 바꿀 때가 있어요. 그죠? 1g일 때 2.4 세제곱센치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몇백 g일 때 몇 g이냐 이렇게 묻죠. 숫자를 이렇게 바꿔버리겠죠. 요 숫자 요것도 여러분들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면적 단위냐 부피 단위냐. 부피 단위하고 면적 단위하고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 같은 거 나올 때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부피 단위 요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뒤에 문제 요거 한 문제 정도 있을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이거 잘못하면 수학생이 아닌데. 그죠? 이제 좀 요거는 버리고. 그죠? 이 원은 원 구하는 공식이 아니죠. 그죠? 얘가 뭐 R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죠? 면적 어떻게 되냐면은 그죠? 파이 R 제곱입니다. 여기 그죠? 파이는 3.14입니다. 원주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R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의 제곱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면적. 그죠? 근데 여기서 부피는 어떻게 되냐? 요 높이까지 해주면 이제 부피입니다. 그래 수학 공식으로는 원래 이래요. 파이 R 제곱 H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요게도 센치 있고 요게도 아니구나. 요게가 센치가 두 개가 있죠. 뒤에 센치 두 개 있고. 그래서 부피 단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세제곱 센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 예, 아시고요. 온기둥일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틀부피에는 이제 온기둥 요거 문제 나오면 되게 편한데 틀부피에서 이제 문제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요거 나오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죠? 우리 이제 식품팬 있잖아요, 그죠? 위에 이렇게 놓고 밑에 이렇게 놓고 그죠? 요거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부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큰 데에다, 그죠? 이 큰 거, 그죠? 이 큰 거에다 안에 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부피에다. 그러면 큰 이 부피에 요거의 평균 반지름, 그죠? 평균 반지름 곱하기 3.14의 요 원래 높이, 요 높이 있죠? 요게 높이 요거 있잖아요, 그죠? 예, 요걸 곱한 데다, 그죠? 안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누기 2를 해줘야지, 그죠? 안에가 지름이 두 개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두 개잖아요, 그죠? 반지름을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이 길이가 틀리잖아요, 그죠? 두 개를 더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하나의 구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의 반지름에, 그죠? 제곱 곱하기 3.14.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요거 있죠, 요거 큰 거, 그죠? 요거 두 개의 평균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3.14 요 높이.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빨리 들어가면은 요거는 공통적이 되나요? 요거는 공통적이지. 그죠? 그죠? 그러면 앞에 거, 그죠? 뒤에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계산 빨리 하려면은 요렇게도 됩니다. 예, 앞에서 딱딱 빼물고 있잖아요, 그죠? 계산 많이 해보면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문제 있을 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봐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저도 이거 수학인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비용적에 보면 비용적의 정의, 요거는 이제 줄쳐놓으세요. 반죽에 1g이 차지하는 부피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g이라는 거,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용적이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용적이 높은 게 나오죠. 스펀지 케이크 비용적이 되게 높죠. 부피가 되게 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엔젤 푸드 케이크 4.71 정도 되고요. 비용적이 가장 적은 거는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요, 그죠? 요거고, 그럽니다. 요게 지금 뭐예요? 파운드죠. 요게 스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얘기입니다. 스펀지 반죽 1g은 5.08 세제곱센치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면은. 파운드는 어떻게 돼요? 1g일 때 부피가 되는 게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펀지가 훨씬 부피가 같은 그램 수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훨씬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비용적을 충분히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뭐 이게 펜에 반죽 양 계산해가지고 집어넣는 거 이거는 안 나옵니다. 몇 프로 집어넣는 거 이거 있죠. 뭐 70% 펜닝 하라 이거는 잘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굽기 손실은 저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굽기 중에 일어나는 성분 변화 있죠. 캐러멜 반응하고 메일라드 반응. 예. 우리 제가 제빵에서는요. 그 갈변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떤 게 있는가? 하나는 저겁니다. 크게 나눠서 효소적 갈변입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관여를 해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요 효소적 갈변 안에 들어가는 거는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감자, 그죠? 사과,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자체 내에 있는 효소가 있잖아요. 바깥에 공기하고 만나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자나 사과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효소하고 공기하고 만나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공기하고 안 만나게 해주면은 갈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에 담그든지, 그죠? 식초물에 담그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그 물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게 이게 효소적 갈변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우리 제과제빵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효소적 갈변입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절대 관여를 안 하는 갈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카라멜화 반응이 있는 거고 멜라드 반응이 있는 게 요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보통 요거 가지고서 이제 빵을 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대부분은 보면요, 이 두 개는 같이 다 있어요. 이게. 그러잖아요. 같이 다 있어요. 뭘 굽든지 간에 빵 구울 때도 보면요, 그러잖아요. 설탕 안 들어간다 해서 있잖아요. 캐러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분이 나중에 뭘로 변해요? 포도당으로 변하고 그 당이 열을 받아가 어떻게 돼요? 갈변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캐러멜 반응하고 이 메일라드 반응은 반드시 모든 게 굽는 데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카라멜 반응은 무조건 당류가 열을 고온의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캐러멜색으로 가면은 무조건 캐러멜 반응이고 멜라드 반응은 단백질인데 어떤 거 환원당이라고 그러죠. 환원당 더하기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뭘로 분해가 돼요?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여기에서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게 멜라드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게 굽기 중에 일어나는 변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튀김에 들어가면요. 이제 튀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외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튀김 기름이 갖춰야 할 조건. 튀김 기름이니까 튀김유의 이런 조건이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튀김유, 그죠? 자, 절대 첫 번째 산패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왜 얘기하느냐? 시험 문제 저기에 나올 때 있죠. 다음 중 튀김유를 하려고 한다. 얘가 가져야 할 조건을 3가지 이상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킹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산패라는 거는 뭐예요? 지방입니다. 그죠? 지방이 보통 보면요, 뭐 여러 가지도 있으면 산소가 될 수도 있고 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대충 제가 그냥 산소로 얘기할게요. 해가지고 그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못 먹을 냄새.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같이 우리 가는 게 부패는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변폐는 그죠? 탄수화물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죠. 산패, 부패, 변패 일단 뜻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쉽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산패, 부패, 변패 해놓고 옆에 쭉 해놓고 화살표로 연결해. 쉽게 내면 그렇게도 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면 문제를 좀 다양하게 만들면 성격치 문제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요 3개의 뜻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튀김류가 되려면 저장할 때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발연점. 발연점이 높아야 합니다. 발연점 낮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있기 전에 이게 어떻게 돼요? 연기 어떻게 돼요? 다 흡수하죠. 그죠? 발연점, 그죠? 얘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외우는 게 여기 나오는 흰 연기나 이런 게 뭐예요? 롤레인이라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것도 같이 하나 외워놓으세요. 혹시라도.